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스더의 헌신 예배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들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가정에서는 어머니로, 아내로, 또한 딸과 며느리로 모든 소임을 감당케 하시니 그 은혜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을런지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또 아내라는 명분으로 눈물을 삼키며 참아야 하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리 만만치 않게 참고 견뎌온 오늘날, 이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구석구석 필요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넉넉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은총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성전에 빈자리가 너무 많아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사온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해 하시며 신앙적 나태함에 속상해 하실지 죄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주여,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최우선이 되는 신앙 자세로 우리 모두 이 시간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주의 놀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더 깊어지며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데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사랑하는 우리 옹기원 장로님을 축복하사 복에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사 가슴 뜨거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김미자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18쪽입니다. 구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에스더 여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옹기현 장로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국교회의 핵심이고 심장이 되는 에스더 회원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왕비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든든한 힘과 기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면 진작부터 좀 이렇게 영양을 좀 이렇게 싸놨어야 했을 텐데 오늘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많이 못하고 준비도 많이 못했는데 오늘 아무튼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세발낙지는 다리가 몇 개인가요? 3개요? 우리 금국교회에도 이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발낙지는 왜 세발낙지예요? 네, 그래요. 세발낙지는 일반 낙지나 문어와 같이 8개입니다. 근데 세발낙지라고 한 것은 한자로 가늘새를 써가지고 다리가 가늘다, 가는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세발낙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얼마 전 그 목사님께서 당일 때 장로님들도 그 설교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담감을 갖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간증 같은 거 하면 참 신선하게 보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청 부담감이 가거든요. 많이 떨리고 말씀을 하여튼 전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특별한 간증도 없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결정하게 된 것은 이렇게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은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이제 많이 들으시고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겪어왔던 거 물론 남들 보기에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렇게 다 수많은 우여곡절들 이렇게 겪지만 저도 또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맞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1990년 7월 달에 섬유 회사인 그 B사에 입사를 해요. B사. 이때가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나고 이제 전체 이제 기업체별로 해가지고 이때는 막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공채 모집을 할 텐데 그때 상반기 그 공채 모집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쉽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전주 공장에 입사를 하니까 우리 종업원 수가 한 1,000명 이상이 돼요. 그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만 해도 이 인원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저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인사과에 있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입사했을 때 전주 공장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었더냐 물어보니까 한 1,200명, 1,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1,000명 입사했을 때 그 1,000명이라는 인원이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 1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죠.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올 줄은 몰랐는데 어느덧 정년이라는 문턱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전체 인원 한 1,000여 명 정도 됐고 또 저희 부서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1995년경 우리나라의 그 섬유 산업이 한 80년대에서 90년대 이 중반까지가 가장 호황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국내 그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이제 많이 진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제 굴뚝 산업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됐죠. 그때부터. 그에 따라서 이제 회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이 부서 저 부서로 인사 발령을 낸다든가 아니면 강퇴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응을 못하게끔 해가지고 퇴사를 하게끔 만들죠. 기업체에서는. 그래서 이때 당시가 저한테는 첫 번째 이제 위기가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996년경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 그 야간 고등학교인 정명여자 상업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이 정명여자 상업고가 있었는데 학생 수도 이렇게 수백 명이 있었고 또 있었는데 이제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입학생도 이제 받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3학년만 이제 남게 되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구조조정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필요한 선생님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선생님들만 남겨놓고 선생님들 다 구조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입생들 안 받았지만 2학년, 3학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선생님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내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교원 자격증을 이제 마침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두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가르쳤죠. 과목당 주 2시간, 주 2회, 그래서 주 4시간씩. 그래서 이제 월 한 달에 16시간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 수입은 시간당 10,000원씩 알바로 벌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6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자 이제 1997년, 98년 또 IMF가 오죠. IMF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힘든 생활을 이렇게 했었죠. 기업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도산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월급도 못 주고 또 퇴직금도 이제 못 주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월급이 삭감되거나 동결이 됩니다. 저도 또한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때부터 어린 딸을 손잡고 일터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집사람도 한 회사만 2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IMF 때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한테는 두 번째 2차 위기를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종업원 수가 1,000명에서 한 500~600명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저는 이제 2000년도에 2000년 1월 달에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QC 팀장을 이제 맡게 돼요. 1월 달에. 그래서 2000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22년 동안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입사해서 한 10년 동안은 저는 그 윗분들을 4분을 모셨어요. 저희 팀장들을 4분을 모셨는데 지금 아무튼 이렇게 계속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없죠. 여유 인원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또 2007년도
이제 2000년 초에 우리 이제 개성공단이 생기죠. 개성공단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날 개성공단을 육로로 방문을 하죠. 방명록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명록에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방명록에 쓴 글인데 제가 이제 사진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개성공단에 2개 공장을 또 지켜세요. 공장 하나에 한 군데는 한 600명, 또 한 군데는 한 400명 이 정도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근로자들을 이제 그 품질 검사 그 요원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여러 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개성공단 갈 때는 일단 통일부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북한, 남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거기 가서는 북한 이렇게 남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북측, 남측 이런 식으로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통일부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방문할 때는 통일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됐죠. 아무튼 참고로 이 북한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은 좀 부지런해요. 이 근로자들이 부지런하고 자신감 자존심도 좀 이렇게 강해. 자존심이. 그리고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이 남측으로 오게 되면 남측에서 어떤 검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회사가 이제 인도네시아도 또 이제 공장이 2개가 있는데 이런 동남아 쪽에 가보면은 굉장히 게을러요. 이제 사람들이 좀 나태해지고 이렇게 좀 게을르더라고. 근데 이쪽 북한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그걸 느꼈고 또 이렇게 해외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봤겠지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나라의 또 어떤 특유의 어떤 냄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은 또 이런 그 좀 씻지 않은 냄새, 그런 좀 안 좋은 냄새들이 이렇게 좀 나기도 해요. 북한은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제가 또 위기를 또 겪게 됩니다. 2008년도에 이제 갑자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윗분이 갑자기 저희 부서를 없애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를. 근데 이유도 없고 설명도 안 해주고 느닷없이 회의 중에 그냥 대놓고 없애라고 하니까 저는 좀 이제 깝깝했었죠. 난감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회사를 이제 그만두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혈압으로 이제 쓰러지게 돼요. 그분이 혈압으로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그 안타깝게도 2, 3개월 후에 끝내 그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를 그만두게 했던 분이 말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꺼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바로 그 무렵에 회사에 그 방화 미수 사건이 또 생겨요. 방화 미수 사건. 근데 한밤중에 누군가 담을 넘어와가지고 사무실에다 불을 질렀는데 다행히 그 근방만 조금 타고 말았어요. 큰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에 있는 그 사무실 직원들을 전부 다 밖에 쪽으로 이제 내보내요. 경비실에서 가까운 곳, 경비실에서 이제 보이는 곳을 해가지고 가까운 그 사무실이 있는데 안에 있는 그 사무실 직원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는데 조그마한 그 사무실에 이제 여러 부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부서 이름을 편말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편말 다 붙여놨는데 저희 회장님이
그 사무실을 방문을 해요. 근데 그 회장님은 매주 내려오셔서 매주 주말쯤 해가지고 금요일쯤 해가지고 여기서 주말을 보내시고 항상 올라가시는데 매주 회장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요. 근데 그때 사무실 이전을 하신 걸 보고 딱 들어오셔요. 딱 보시더만은 저희 부서 이름이 이제 품질관리과인데 지금도 품질관리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장님이 품질관리과를 없애라고 하셨구나.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영진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다 보니까 진짜 회사를 그만두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또 그 말씀만 던져놓고 그냥 가시고 이제 또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저희 그 회장님 연세가 올해가 100세인데 올해 3월달에 돌아가셨어요. 3월달에. 근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서공장, 전주공장에 계속 내려오셨어요. 가지고 일선에서 작업 지시 다 하고 잔소리 다 하시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이제 계셨던 분인데 그분도 올해 3월달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이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부서를 이제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켰어요. 축소. 인원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 하는 일은 뭐 그대로 하지만 또 다른 부서로 이렇게 발령을 내 가지고 저희 부서 인원이 최종적으로 4명까지 줄어듭니다. 4명까지. 처음에 입사했을 때 70명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4명까지 줄어들어요. 저하고 제 밑에 이제 3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게 이제 그 회장님이 다녀갔을 때가 저한테 4차 위기. 그리고 어쨌든 간에 4차 위기도 잘 넘어가게 됐고 그러자 이제 2015년경에 이 완제품 검사라는 업무가 다시 부활이 돼요. 예전에 IMF 때 제가 이제 완제품 검사 담당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 업무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2015년경에 다시 이 업무가 부활이 됩니다. 그 업무가 지금 이서 공장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주 공장에서 그 4명이서 이제 원단 검사 파트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서 공장까지 해가지고 검사 업무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저희 이서 공장은 물류 창고에 있거든요. 거기가 물류 창고인데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도 저희 이서 공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왔다가 이서 공장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배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1월 달에 또 마지막 이제 5차 위기가 또 닥쳐오는데 2018년 1월 달에는 전주 그동안에 제가 다녔던 팔복동에 있는 그 우리 공장이 있어요. 팔복동에 그 공장이 1월 10일 날 전주 공장 폐사가 돼요. 폐사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남아있던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됐습니다. 공장 전체 인원이. 처음에는 공장 인원이 한 1000명 정도에서 마지막에 이제 80명까지 남았죠. 근데 이 80명 정도에서 다시 또 한 90% 정도가 또 사직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직원을 이제 쓰게 되는데 나머지 이제 한 10여 명 정도는 뭐 이서 공장으로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이제 해외 주재 사원으로 또 한 2명 정도는 이렇게 발령이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 90% 정도는 전부 다 사직원을 쓰고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정말로 이게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이렇게 이서 공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이서 공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고래 심줄이다. 끈질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냥 농담 삼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년도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계속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게 정년이 다가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지나갔던 일들은 전부 다 이제 추억으로 이제 남더라고요.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 그만둔다 하더라도 미련은 없죠. 할 만큼 했죠. 이런 위기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이서에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들어올 때마다 샘플링으로 이렇게 이제 품질 검사를 해요. 샘플링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입고를 받아주고 불합격이면은 다시 빠꾸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서도 하고 있는 일도 지금 QC 업무뿐만 아니라 작년에 또 3개 부서가 저한테 이제 통폐합이 됐어요. 이제 부서별로 뭐 인원이 1명, 2명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을 저한테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까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인원이 처음에 4명에서 이제 통폐합이 돼가지고 현재는 9명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공장 전체 우리 인원은 75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입고 계신 속옷, 혹시 저희 회사 제품을 만약 입고 계신다면 제가 다 검사해가지고 합격된 제품들만 입고 계시는 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 품질도 좋거든요. 제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홍보까지 하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저의 직장 생활이었는데 아무튼 지나간 시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감없이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다닐 줄 몰랐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분들 어머님 이하 우리 형님 누님 형수님 우리 식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는 것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저의 미흡 하나만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무엘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신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 금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시간 에스더 여신도회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파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제가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